여러분들 혹시 최근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 요즘 뉴스 보니까 시진핑 보고 물러가라고 하면서 아주 난리라고 하던데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시진핑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제로 코로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봉쇄 조치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정책을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에서 코로나19 박멸시키겠다 뭐 이런 건데,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면 일단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 등의 국민 생활을 통제해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시진핑이 코로나를 박멸시키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선언해 버렸으니 중국 국민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억압받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최근 중국 국민들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빡칠 대로 빡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시위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일의 주범인 시진핑에게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얌전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건 중국이 아니죠. 중국은 바로 언론을 통제해 시위에 대한 보도를 막기도 하고 중국 SNS에서 시위 관련 게시물을 지우기도 하며 이게 중국 클래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외국에서 시위 중인 사람을 중국 영사관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단체로 두들겨 패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이제 우리도 못 참아. 시진핑 너 옥상으로 따라와. 시진핑 퇴진 시위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등장한 코로나19, 벌써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팬데믹을 겪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국가에선 이미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 여러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외출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중국은 일명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우며 중국 사람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나 진핑 시진핑핑이 내가 있는 한 중국에 코로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진 거야? 기침 때문에 죽겠네 아주.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낸 거지? 이 새끼 이거 코로나 아니야? 안 되겠어. 지금부터 봉쇄 들어간다. 아니 이거 그냥 감기 걸려서 그런 건데요? 안돼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고. 뭐 이렇게 중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에 들어가게 되었죠. 만약 어떤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그냥 그 지역 자체를 봉쇄해버리거나 저기서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주민들 싹 다 불러서 대규모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중국 내부를 단속하는 동시에 여행 제한 조치까지 내리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했죠. 게다가 중국 국민들에게 틈만 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해대는 것도 모자라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밖을 못 돌아다니게 하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시진핑에게 반발하는 시위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게 되었죠. 먼저 2022년 10월 13일에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3일 앞두고 시진핑의 3년임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시진핑을 욕하는 사건이 터졌으니 중국에서 시위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죠.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공안들이 출동해 시위자를 빠르게 체포해버렸고, 그동안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면서 난리가 났을 테니 후속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중국이 밟는 필수 코스가 있죠. 다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일단 언론들 입단속 철저히 시키면서 이 시위가 보도되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이것도 모자라 인터넷에서는 시위가 있었던 장소는 물론이고 베이징이라는 검색어조차 차단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중국 내부 단속을 철저히 했다고 해도 이야기는 밖으로 새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미 해외 SNS에서는 중국에서 진행된 시위 사진이나 영상들이 퍼지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 시위자를 두고 과거 중국에서 있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에서 탱크를 막아내기 위해 등장했었던 탱크맨에 빗대는 등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이후에는 상하이, 광저우, 홍콩 등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화장실에 글을 쓰거나 포스터를 뿌리는 등의 시위로 확장되었고, 시위는 중국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각종 포스터를 게시하며 중국 시위자들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당대회를 앞두고 예민해져 있던 중국 정부는 두 눈 부릅뜨고 시위자들을 경계하면서 정부가 가장 민감해지는 당대회 개최 날인 2022년 10월 16일이 다가왔죠. 뭐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이때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중국 영사관 사람들이 시위 중이던 남성을 끌고 가서 집단 구타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날 중국 당대회를 맞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중국 영사관에 30명에서 40명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대부분 홍콩 출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죠. 이 사건은 아무래도 중국 내부도 아닌 영국에서 사고가 터졌으니 한바탕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국 영사관의 정시위한 총영사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어떻게 시위대가
피해자야. 시위대한테 맞은 우리가 피해자다. 아니 증거 영상도 다 남아있는 마당에 진짜 억울한 사람처럼 떠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시진핑에 반대하는 세력을 두들겨 패고 다닐 정도이다 보니 시진핑을 반대하는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2022년 10월 23일 시진핑은 국가주석 3년임에 성공해버리죠. 그러나 진핑 시진핑은 3년임의 기쁨을 오래 만끽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22년 11월 24일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퇴위를 외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르무치 아파트 화재 사건. 이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우르무치 지역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가 나온 사건이라고 하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 그런데 그게 시위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중국 정부가 직접 불이라도 질렀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직접 불을 지른 건 아니지만 이 화재 피해가 커지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었다고 하죠. 당시 이 아파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봉쇄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화재 당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봉쇄되면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도착한 소방차도 철제 울타리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결국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때문에 작은 사고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과한 규제 때문에 열받아 있던 국민들이 제대로 빡이 쳐버리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화재가 발생한 우르무치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라면서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022년 11월 25일 우르무치의 시민들은 정부 청사 앞에 모여 가두행진을 진행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치고 나서다 보니 우르무치에서도 이거 지켜보고만 있기엔 좀 쫄이네. 뭔가 잘못됨을 감지한 우르무치 측은 해명을 위해 그날 밤늦게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죠. 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화난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요. 참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려고 하는 건데 딱 한 번만 기회 준다. 잘 생각하고 짓거려봐. 그게 사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봉쇄한 적 없고요. 소방차도 아파트 앞에 차가 많아서 진입하기가 좀 잘 생각하고 짓거리라고 했지. 우리가 그딴 말 드리려고 기다린 것 같아? 그 대가리에 들어있는 건 장식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이번 화재 피해가 봉쇄 때문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에 제대로 화나있던 사람들을 달래기에는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오히려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져 갔고 우르무치에서 시작된 시위는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었는데요. 다음 날인 11월 26일 밤 우르무치의 이름을 딴 상하이 우르무치 중로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하죠. 그들은 우르무치 화재로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한편 이 사건의 원흉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지하고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의 퇴진과 함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대를 외쳤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시위는 우르무치, 상하이뿐만 아니라 베이징, 청도, 우한 등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국 국민들은 억압받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이른바 백지 시위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백지 시위란 이제까지 중국에 만연해왔던 검열과 통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아무런 구호를 적지 않은 종이를 들고 하는 시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그만 괴롭히고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소리인 거지. 백지 시위는 SNS에서 백지혁명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백지 시위 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담긴 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이번 시위는 시진핑이 주석 자리를 차지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라고 하죠. 심지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 중국의 그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시위가 확장되는 걸 보고만 있으면 진짜로 뭔 일 나겠다 싶은 중국 정부에서는 시위를 막기 위해 중국 클래스 한번 제대로 보여주기로 하죠. 당연히 언론과 인터넷 통제는 기본 옵션으로 깔고 들어갔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시위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진술서 쓰게 하고 SNS에 글 올리는 수많은 사람들 싹 다 추적해서 잡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땐 얼마나 신속 정확한지. 단체 채팅방에 백지 시위하러 간다고 글 쓴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경찰이 막 찾아오고 그런다고 하네요. 아니 아무리 경찰이라지만 동의 없이 남의 휴대폰이나 SNS에 막 접속하고 그래도 되는 거야? 네, 다른 곳이면 몰라도 저긴 무려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잖아요? 뭐 이것만 해도 21세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중국이 중국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중국이 선 넘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 11월 27일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영국 BBC 소속 기자를 구타한 뒤에 체포해서 감금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BBC는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한창 시위가 진행되던 와중에 2022년 11월 30일에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왜냐?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중국의 그 사건. 이 사건의 시작도 당시 실각한 전 총서기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도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선 앞뒤 안 가리고 강압적으로 나왔던 중국 정부였지만 시위자를 아무리 잡아놓아도 시위가 멈출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 시진핑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7일 3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고 강화 최적화 10기 조치를 발표했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도시 봉쇄를 폐쇄하고 이제는 건물과 층, 가구별로 위험 지역을 구분짓겠다고 이야기했죠. 게다가 틈만 나면 진행하던 PCR 검사의 빈도도 줄이기로 하고 무증상 확진자와 경증 확인자는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0가지의 방역 완화 조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화 정책은 중국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어 말 그대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중국이 완화 정책으로 어마어마한 확진자 수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